네,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 날이 이제 시작하겠군요. 주간증기 시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본 영상을 함께 하고요. 제가 지난 마지막 주간증시에서는 배터리냐 IT 소모장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느낀 결대로 3월의 마지막에 휘날레를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에 좀 뜨거웠던 내용이죠. IRA 수정안이 발표가 되면서 과연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이 물론 이제 양극할 그 물질 자체는 빠졌습니다. 기존처럼 북미에서 생산한 거에 대해서만 내고 하지만은 수정안에서 어느 정도 북미 투자 강화될 수 있는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전해질이나 전해액이죠. 분리막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북미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주들이 정말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그 이슈 하나 하고 또 2,500포인트 돌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미국 물가 잠깐 미국 지표를 좀 보고 올까요? 예,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 지수가 이제 어느새 33,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간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습니다만은 2월 달에 부진한 값이 한 절반 정도를 회복을 했고요. 뭐 이 정도 되게 되면 추봉으로 보더라도 SBB발 금융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 보는 게 좋겠죠. 기술적으로 33,000선까지 왔기 때문에 되게 좋은 힘이고 나스닥 같은 게 완전 뚫어버렸습니다. 뭐 11,700을 돌파한 것도 사실인데 월봉으로 놓고 보면 거의 지금 다시 신고가까지 왔죠. 그럼 나스닥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이때가 아마 작년 7월 달입니까? 7월 달 수준과 가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상당히 우호적 환경, 기술주들 우호적 환경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 테슬라는 결국 200달러 돌파했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글쎄요, 저는 계속적으로 최근 200달러 돌파하고 나면 자동차 관련주나 테슬라 관련주의 주가를 몇 번 언질드렸는데 또 기대감이 큰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요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물가가 계속 좀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3월 31일 날 PC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근원 PC 물가 지수가 연율 기준으로 5% 정도로 전월보다 5.3에서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근원 우리가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거죠. 근원 같은 경우도 4.7. 그러니까 뭐 액티브하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 4.6에서 4.7에서 4.6을 내려가는 모습이고 물론 MOM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약간 하락하는 게 물가 지표가 꺾이는 속도는 좀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내려가는 건 똑같은 그림이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1년짜리겠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가 4.1에서 3.6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둔합니다만은 꺾인다는 이견은 좀 볼 수가 꺾인다는 그 결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간 기준 놓고 봤을 때 다른 내용을 놓고 보면 가장 미국에도 아까 조금 전에 나스닥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게 IT 관련주죠. 예, 월간 기준으로 8%가 올랐고 여기는 이제 애플도 있을 것 같죠. 예, 그리 볼 수 같고 이번 주 접어들어서 미국의 금융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니까 전주에 조금 많이 내려갔던 경기 소비자나 부동산 쪽에서도 주가 5% 이상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라든지 S&P 500 지수의 반등도 좀 돋보였고 유가가 어느새 저는 유가 상승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요적인 요인보다는 뭐 공급적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유가가 주간 75달러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 뭐 엑스모빌 같은 기업이 있겠죠.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도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4%는 마이너스입니다만은 거의 6% 이상 주간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IT 위주에 올라갔던 이런 섹터 포함해서 그동안 SBB 관련해서 좀 부진했던 금융주라든지 부동산, 에너지 쪽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도 한국 주식으로 놓고 보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아마 지난 3월 말에 제가 화학주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화학주 쪽에서의 매기세도 그러한 길이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자, 섹터별로 조금 더 놓고 보면 이거는 이제 원자재 단위인데 확실히 보이죠. 유가가 어느새 주간 9%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75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밑에 조금 보게 되면 일부 원자재 비철금속이나 곡물 가격도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가격도 주간 3% 오르고 있고 콩이죠. 대두 같은 경우도 2%. 이제 뭐 이거 오르면 뭐 또 에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나올 수 있긴 있는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른 앞뒤로 원자재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재료지 않나 그리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느 정도 최근에 놓고 보면 미국 10년물이 한 3.5 정도인데 좀 되게 안정적이에요. 원래 많이 올라가도 좀 이상하고 많이 내려가면 침체 이슈인데 지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4% 초반에서 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3.5 초반에서 상당히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연결시켜서 미국의 달러화도 DXY라고 이야기를 하죠. 102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내려가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때 팍팍 떨어질 건데 뭐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러와 채권은. 근데 이거는 이제 정시 관점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CNH 위안화라든지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중국 위안화는 6.87 그리고 한국의 원화 같은 경우는 1,300원 전후에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장이 마감을 했는데 미국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마감을 했죠. 코스피인데요. 제가 오늘 아까 제목을 여기다 보면 2,500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2,48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우리가 2,500포인트 돌파를 논할 수 있는 거 과연 그게 누가 될지 LG가 될지 배터리가 될지 삼성이 될지 하이닉스가 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주간 기준으로 가장 8주 만에 가장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 흐름 자체가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감안한 매수를 할지라도 말이죠. 일단 보이는 힘 자체는 상방이 열려 있는 그림이고 코스닥은 지난주에 조금 주춤됐습니다만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850선 그러니까 650 대비해서 거의 30%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급한 상승에 따른 눌림목 좀 심은 있다 하더라도 뭐 시장이 쉬어야 쉬는 거기 때문에 이 취수만 놓고 봐서는 다음 주에 우호적인 흐름도 전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슈인데요. 지난번에 금요일날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당기면 조금 특이 사항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만계약 정도가 나오면서 선물 시장에서 미결자 증가가 만계약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위쪽으로 강하게 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어서 달려볼게요. 다음 주 일정은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월말 월초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따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테슬라 인도량 아직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월 기준 아직 안 나왔는데 거의 42만 대 전후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워낙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대수도 중요합니다만은 약간 이 정도가 나오면 조금 실망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난해 12월 때부터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테슬라의 42만 대 전후에 발표될 때 아니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각 차 가격을 내렸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42만 대 정도 나오면 그렇게 환호보다는 뭐 불확실성 또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을 좀 추대할 수도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만은 4일까지 놉니다. 휴장이니까 대만 증시 보시는 분들 참조하시고 그다음 다음에 이제 뭐 주요 제조업 지표예요. 뭐 이 내용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주요 수치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거기 상호 변경되는 게 있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 검색하면 아마 안 나올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으로 나올 거고 거래 쌍용차가 KG그룹 넘어가서 KG모빌리티로 상호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 또 지표예요. 지표 세세한 일정은 꼭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금리 10번씩 올렸었죠. 아마 지켜봐야겠네요. 어지간해서는 아직까지는 인상을 하지 않을까 볼 수 있고 거의 중요하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중국 홍콩이 이제 수요일 날 휴장입니다. 4월 5일이니까 아마 청명절일 거예요. 예, 청명절 휴장이고 뭐 연준 의원들 연설도 좀 있습니다. 뭐 제임스 블라드 정도는 조금 중요하죠. 예,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미국 휴장입니다. 승금요일이라고 해요. 미국, 독일, 홍콩 기독교 쪽이죠. 예, 이쪽이 다 휴장이고 이제 고용 동향이 발표될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삼성전자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전체 기준은 1조 원 초반 반도체는 거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과연 실적을 발표한 전후에 보통 이제 나쁘다 그러면 발표하고 변곡이 좀 많아요. 오늘 우리 주제가 제가 아까 2,500포인트 이야기할 때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는 친구가 역할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실업률 퍼센테이지 3.6보다는 이게 잠깐 올랐던 건데 이 임금의 변동폭이에요. 예, 임금의 증가폭도가 덜한 게 가장 좋을지 않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편을 놓고 보면 주가가 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랠리가 꽤 힘이 좋은 랠리예요.
이 힘을 가지고 정말 7만 전자로 회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우호적 환경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여력이 좀 많아 보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 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터리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충분히 IRA 수정안이라든지 실적 시장 관점에서는 현대나 기아도 어느 정도 지금의 탄력성을 좀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고스피 2,500 돌파는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가 이끌어가지 않겠냐 볼 수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이래전에 뭐 나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LG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북미 투자는 계속 강화할 수 있는 밑그림은 좀 만들어졌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에코프로 BM으로 대변되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번 IRA 관련해서 뭐 이쪽 업체들은 기존에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도 조금 높아요. 중요한 것은 주가 탄력성이 조금 둔화된 게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염두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IRA 내용은 또 밑에 제가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수중간 관련해서는 그동안 신규로 좀 들어갔던 전해액이나 이쪽 관련 기업들 반등성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겠고 이쪽과 자동차주 그리고 250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과 힘은 끝이 아니라 계속적인 에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